네,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은 어제랑 또 사뭇 다른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 올려드린 글들인데 정기 변경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제 우리 시장 6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 그 일정이 있잖아요. 미증시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수급의 교란을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게 어제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그 구간을 보고 그 급락 음봉이 좀 컸잖아요. 특히 HPSP의 음봉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전날 기관에서 이제 한 500만 주 가량, 최근에 600만 주 가량을 매수했는데 어저께 이런 음봉이 나온다. 선뜻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15일 날 이제 가장 대량 매수였거든요. 460만 주 가량.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인 거예요. 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금을 집행했으면 더 무리를 해서라도 더 키운단 말이죠. 이틀 동안 이렇게 지금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흐름 보면 기관 외국인 다시 이제 HPSB 약간 매수세로 전환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정기 리밸런싱이 일어나면 편출입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편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추정 펀드들이 먼저 이제 매도를 좀 해요. 해야 얘들이 편출되고 나서 다시 편입되는 종목들을 재매수해 줄 수 있으니까, 또는 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새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는 이제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많이 수익 났던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제였던 겁니다. 자, 미증시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패시브 펀드가 1% 가까이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분이, 상승률 1%가 아니고 지분 1%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 0.2%에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것을 이제 노리고 매수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X도 장중에 17%까지 뛰다가 오후장에 매물 쏟아지면서 4% 상승률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스페이스X로 유입되던 자금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은 펀드 다른 개념의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닌 펀드 자금이니까 그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교란되던 이런 뭐 흐름들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 나왔던 이 수급 교란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기 리밸런싱 구간 지나고 나면 수급 정상화,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 편입되고 나면 정상화, 모두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급이 정상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HPSP가 내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에요. 후성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내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내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어저께 이 HPSP에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렸어요. 이 보시면 그동안은 쭉 팔고 있던 개인들이 어저께 이제 집중 매수했잖아요. 사실 어저께 오전부터 하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내렸는데 이렇게 집중 매수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승하는, 제가 그랬죠. HPSP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매할 때 상한가 자리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상한가 나오는 날, 양봉으로 쭉 올라가는 날, 그리고 상한가 다음 날 갭상승 출발하는 날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날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수는 이런 자리 또는
여기서 매수했다가 물렸다가 상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상한가가 이미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갭뜬 상황에서 공략하면 그 상태에서 음봉으로, 이 음봉이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먼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승하는 구간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지속 강조드렸고, 자, 반대로 그럼 떨어지는 구간은 사도 되나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음봉이 장대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굳이 그 구간에서 잡을 필요 없고, 만약에 어저께 HPSB를 산다면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어제 뭐 7만 원이 됐든 7만 5천 원이 됐든 딱 한 번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6만 3천 원인데 6만 3천 원 찍고 6만 5천 원 회복하고 7만 원짜리로 올라간다. 그럼 그 7만 원짜리에서 더 사주는 거예요. 확인이 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거지, 떨어질 때마다 주구장창 매수하면 그거는 추가 매수도 분할 매수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정말 초심자가 하는 물타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오늘 테크윙을 매수를 했죠. 지금 VIP방에서만 리딩을 했고요. 무료방에는 제가 가격 안 드렸는데, 무료방에서도 테크윙은 지금 6월 10일 날 매수했고, 지난 3월 달에도 매수한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테크윙 지금 추가 재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재매수죠, 우리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 내려오는 자리면 이제 재매수 노리면 되잖아요. 그 재매수 오늘 진행하자는 거예요. 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고 오늘 하자. 오늘 하고 더 밀릴 수 있죠. 그럼 오늘에서 더 밀리는 자리는 지지력 확보를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단가적인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오늘이니까. 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받았다면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지지력 확인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더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해주는 건 아니죠. 이 바닥 꼭지점이 아니라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 확인된 자리. 항상 전 여러분들에게 확인된 자리를 드리지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시라고. 이거 완전 그 단두대잖아요. 단두대. 거의 이거는 단두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도 되겠죠. HPSB. 오늘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자, 요런 흐름.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분석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자리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주반도체를 그렇게 수익 실을 한 거예요. 정말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매매 일자 한번 보십시오. 야, 정말 빼곡하죠? 이 모든 표시들이 다 수익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시가 다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파동을 보게 되면, 자, 6월 15일 날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자리, 오늘 상승하는 자리 우리가 쫓아갑니까? 안 가죠? 안 쫓아가요, 우리는. 절대 안 쫓아갑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쫓아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나요? 안 삽니다. 이런 자리는 파는 자리예요.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는 파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물린 게 맞지만, 여러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6월 10일 날도 매수해서 6월 12일 수익 실현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요 구간이거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립니다. 눌림 구간, 매매 기법을,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만드셔라. 그럼 이 눌림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힌트 드렸어요. 제주반도체 VIP방에서는 계속 반복 매매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어제도 얘기 드렸고, 그저께도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제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약간의 심화 과정이죠. 차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매수 자리, 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선 차트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제 아카데미를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해석하실 줄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죠. 여기 이 하락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했었던 시장 영향에 따른 하락이었고, 그러니까 시세 회복이 바로 됐고요. 그러면 이거 지워야죠. 밑꼬리로 만들어도 되지만 지워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구간들의 차트, 캔들들을 합쳐서 분석하면 매수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세분화해서 오히려 분해해서 더 넓힐 수도 있고. 자, 어렵죠.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카데미도 듣고 제 VIP방 라이브 방송 또는 VIP방 들어오셔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특히 제가 리딩하는 방식은 제 아카데미에서 강의해 놓은 매매 기법 그대로 저는 재료 매매 안 합니다. 야, 뭐 좋대. 이게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은 가장 늦은 신호거든요. 절대 저는 재료 매매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 분석 제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차트 분석이 우선이에요. 차트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분석하고, 그러니까 테크인 같은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제조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지, 상승한다고 쫓아가고, 급락한다고 와 떨어진다고 그거 그냥 무작정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오늘 철강주들 오르죠. 또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내일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요행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건을 한다고 해도 철강주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볼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기대감입니다. 건설주들로 보세요. 어저께 일제히 급등했다가 오늘 일제히 급락 수준이죠.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테마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삼성 E&A도 관심주인데 안 쫓아간다. 대우건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안 쫓아간다. 쫓아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어저께 눌리는 종목들, 좀 조정받는 종목들을 미리 좀 사두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신규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사인 안 냈지만 어저께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셨으면 제주반도체 어제 매수하셨을 겁니다. 우리 99,000원에 최근에 매수했죠. 완벽하게 지금 대응 중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요 짧은 파동의 구간이지만 지금 수익률 나오는 거 봐봐요. 원래 애초에 수익률은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 매수했었던 17,000원 가격대, 그리고 몇 년 전에 처음 매수했었던 가격이 4,500원대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불타기한 가격까지 더해서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더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 매매 성공으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공개 방송하거나 카카오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들어오시면 매수할 게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거짓부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할 지금 자리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어제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종목들이 많이 매도들이 나왔죠. 그게 기회입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이게 아니고 단순 수급적 요인, 매크로 일정에 따른 수급적 요인이라면 그로 인한 하락은 매수로 받아줘야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보고 사야겠지만 그건 제가 정해드릴 것이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그 상황에서 기회잖아요. 그럼 어저께 VIP형 들어오셨으면 어제 제주반도체 매수하셔서 오늘 수익 올리셨을 거고, 한화엔진 오늘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드린 거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방송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쭉 해놓고 있잖아요.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런 거 사전 준비할 때 그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사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하고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실제로 매매로 이어가고. 자, 한화엔진을 제가 오늘 왜 했을까요? 굳이 한화엔진은 오늘 왜 매수했을까? 지금 G7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고, 자, 캐나다 총리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조선주에 가장 임박해서 걸려있는 가장 큰 재료는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건이에요. 아직 입찰 안 됐고, 만약에 우리가 독일한테 져서 입찰에서 깨지면 주가가 급락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또다시 이거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캐나다 잠수함 입찰이 60조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짝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입찰 전까지 일단 단기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요. 막상 입찰이 돼도 떨어질 수 있죠. 제로 소멸 인식으로. 입찰에 탈락해도 하락, 입찰에 성공해도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부터 약 30일 가량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하나엔진 재매수 들어가면서
다시 이거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건데,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 기존에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24,000원 매수가인데 작년에 매수한 게, 이건 대형주니까요. 장기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저는 신규분들 들어올 때마다 매수 맥점이면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 진입을 해봤고, 오늘로 끝이 아니죠. 날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주들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재료들이 많고 풍부합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주들 날아가고 있고, 며칠 전과는 다르게 D&D 파마텍도 급등 중이죠. 우리가 D&D 파마텍도 지금 이제 뭐 장기 보유로 가면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 내비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는 이제 단일 이슈로 적용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좀 낮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술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선호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바이오주는 근데 재료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는 거고,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이렇게 조선, 그리고 가장 핵심인 AI 기술 기업들,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섹터들을 여러분들한테 리딩해 드리는데, 그 전에 사전으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화엔진도 오늘 갑자기 득달같이 들어가서 잡은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었죠. 4월 21일에 54,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선주도 쭉 밀려 내려왔는데 매수의 기회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확인된 자리, 어제 자리가 참 좋았고, 어제 자리가 참 좋았는데, 이제 어제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매수할 여력 또는 심리적으로 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가격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가격 잡은 거 안 왔기 때문에 매수가 변경해서 62,000원까지 확대했죠. 지금 가볍게 10% 수익 본 거예요. 오늘 매수한 것도 가볍게. 그리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 매수한 거 기준으로는 지금 수익 안 잡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매수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제주반도체 그리고 한화오션으로, 한화엔진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있어요. 갈 종목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사실 오늘 저는 아모텍을 좀 기대를 했어요. 아모텍이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머물면, 제가 어저께는 3만원 이상 지지력 보일 시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오늘은 31,000원 지지력 잡고 가면 내일 상승 출발하면서 갭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는 완벽하고요. 사실 이번 이 코스닥 150 리밸런싱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예요. 이거 역시 고가권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기의 주가 탄력이 아니라 사마콘덴서의 주가 탄력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왔고, 우리는 이 사마콘덴서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봤죠. 후속으로 지금 아모텍 들어가고 있는데 무료방 회원분들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외에도 제가 지금 VIP방에서 핵심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기회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될 겁니다. 적어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는 완전히 올해를 기점으로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해요. 하락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거 하락할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S&P 500이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내내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5년은 좀 길긴 하죠. 한 4년 정도 하락했을 때에는 S&P 500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1년으로 인해서 4년 동안의 하락이 한 번에 복구가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맞거든요. 우리 증시도 이제 그러한 증시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증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S&P 500의 5년 이 공식도 어쩌다 한번 나오는 구간이지, 대체적으로는 몇 개월 단위로 해서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죠.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한 다음에 우리 시장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달 하락하고 나서 바로 상승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하락 구간이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딛고 지금 10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코스닥 지수, 그리고 9000포인트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이 화랑장에 기회들이 언제나 열려있고 하락하는 장이 이제 온다면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상승할 때 매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활발하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셔야 지금 수익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극대화됩니다. 나는 이런 매매, 빠른 매매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빠른 매매가 아니고 효율적인 매매인 겁니다.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요, 장기 투자 종목을 한 번에 사서 장기로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가시는 게 장기 투자고, 그렇게 조금씩 모으는 건 애시당초 내 자금이 아니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으로 장기 투자 종목을 모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낸 돈으로 장기 투자 종목 계좌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가 이제는 부합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더 이상 여러분 서학개미 유학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를 사고 싶어서 너무나도 사고 싶다면 서학개미로 가셔야겠지만, 굳이 스페이스X를 사지 않으셔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와 거의 맞먹는 그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한 분들은 지금 VIP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방향성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자, VIP방 들어오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저는 계속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조선주에 대한 부분, 조선주 우리가 또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AI 관련주들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고요. 제가 VIP방과 무료방에서 함께 리딩을 하는 종목이더라도 리딩 전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복매매 같은 경우엔 VIP방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테크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진입을 좀 해봤고, 지금 말씀드렸죠. 방송 초반에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가격 리딩 받으신 겁니다. 62,000원에서 6만원 사이 구간이면 테크인 오늘 매도한 만큼 비중 재확보하셔도 됩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이미 어저께 그저께에도 신규로 매수하시라고 얘기도 드렸어요. 방평단 지금 49,750원인데 오늘 54,000원까지 상승했죠. 10%가량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거 신고가를 보고 있고, 여러분 하나마이크는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16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계속 반복매매입니다. 지금 5만원인데 3배를 더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복매매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얘기 드리자마자 갑자기 또 쏘고 있는데, 하이닉스로부터도 큐브 프로버 초도물량 수주했고요. 삼성전자에는 큐브 프로버를 이미 납품하고 있고, 마이크론에는 큐브 프로버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와, 갑자기 쏘네요. 뭐야? 뉴스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이제 수급 들어오는데, 아까 10시 13분에 나왔네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넘보면서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큐브 프로버라는 게임 체인저, 이게 검사 장비인데, 이 검사 장비를 하나의 게임 체인저,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사실 반도체주들이 작년 올해 터지는 거지 실제 그동안 별로 안 좋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거든요. 자, 요 구간을 여러분 VIP방 들어오셔서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크인 지금 상승 탄력 좋은데 이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얘도 역시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대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선 그래도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제 리밸런싱이 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이 다시 또 유입이 될 수 있고, 저는 그 타이밍이 74,000원 돌파해서 신고가 가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도 다시 11만원 재돌파입니다. 역시 신고가 노리고 있고, 신고가 전까지는 계속 반복 매매 진행할 거예요. 자, 오전장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올리신 회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자, 우리 이제 오후장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은 지금 시장 어때요? 오늘 오전장이 쭉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죠? 오후장의 상승 흐름으로 강하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흐름들도 체크하고, 오후장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방 가입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운영자님 올려주신 요 이벤트 잘 활용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맞점들 하시고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